안녕하세요. 피라저씨 오동집 친절한 피라저씨입니다. 오늘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그 원룸 건물 이제 공시를 어떻게 하면 이제 없앨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, 6년 전에만 하더라도 이제 그 원룸 방만 있어도 이제 계속 이제 계약이 잘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원룸이 좀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좀 된다 하면 막 너도 나도 이제 막 하는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. 그 옛날에 뭐 PC방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다 이제 사업을 이제 하게 되신 거죠. 그러니까 뭐 기존에 이제 하시는 분, 뭐 이제 하나 정도 이제 가지고서 이제 하시던 분도 두 개, 세 개 이렇게 좀 이제 확장을 하시고,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옆에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원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시던 분들도 아, 이게 좀 되는 것 같으네 이제 하면서 본인들도 이제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단독주택을 이제 허물고 이제 원룸 건물을 세워서 이제 원룸 사업을 이제 또 하게 되시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뭐 건축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좀 땅만 있으면 이제 오피스텔을 지어서 이제 또 이제 분양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원룸 공급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추가가 되게 되시는 거죠. 제가 있는 지역도 뭐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뭐 원룸 건물이 많이 있는 그 역세권 지역에 있어요. 근데 제가 있는 쪽에도 뭐 원룸을 찾으시는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지만 아직 이제 뭐 공실로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부동산에 찾아오시는 이제 건물주 분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좀 많이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는 이제 방이 나오면 이제 좀 계약이 잘 됐었는데 요즘에는 좀 오래 가네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. 그러니까 오래 간다는 거는 이제 그 비어 있는 상태로 좀 방이 오래 간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. 임대가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건물주분들의 이제 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보통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집은 되게 좋아. 우리 집이 제일 좋아.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. 뭐 예전에는 되게 뭐 제일 좋았었던 집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뭐 이제 새로 지은 건물도 있고 아니면 뭐 오래됐더라도 이제 안에를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좀 신축 건물처럼 이렇게 깔끔한 집들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아마 그 우리 집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 뭐 예전에는 제일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닌 거를 이제 부동산은 사실 이제 알고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은 뭐 이 집 저 집 이제 많은 집들이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좋고 저 집은 나쁘고 저 집은 좀 임대하기가 좀 힘들 거고 저 집은 잘 될 거고 그런 이제 판단이 서고 이제 기준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 같은 지역에서 같이 뭐 임대업을 하시는 분 중에 이제 뭐 친하신 분이 따로 계시지 않으면 뭐 남의 집에 이렇게 막 함부로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네 집 상태가 지금 다른 집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이제 좀 힘들죠. 그런데 지금은 사실 좀 이제 경쟁 시대잖아요. 예전에 뭐 방만 있었으면은 이제 계약이 잘 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원룸 건물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이제 장점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세입자들한테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선택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건 거죠.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많은 방들을 보기 때문에 뭐 새로 나온 집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딱 보면은 아, 이 집은 처음 본 손님이 계약을 하겠다. 아니면 뭐 한 두세 번 안에서 이제 계약이 되겠구나. 아니면 뭐 이 집은 좀 계약하기가 힘들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데 거의 사실은 거의 대부분 맞아요. 근데 요즘에는 그런 예상이 좀 빗나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세입자분들이 손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집들이 너무 많은 건 거죠. 왜냐면 이제 뭐 직방이라든지 뭐 다방이라든지 방을 보러 오시기 전에 사전에 먼저 이제 체크하고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리 이제 보실
방들을 미리 찜을 해두고 오시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도 이제 계약이 되는 집들이 있는데요. 제가 있는 지역에도 이제 그런 집들이 좀 있어요. 근데 그런 집들이 막 신축에다가 막 옵션이 빵빵하고 막 그런 막 되게 좋은 그런 집들이 아니고 그냥 이제 막 뭐 비슷한 컨디션의 집들 중에서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집 그런 집들이 계속 이제 공실 없이 계속 이제 순환이 되시는 거죠.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A, B, C, D라는 그런 집이 있는데 다 비슷한 컨디션이고 금액도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. 그러면 뭐 특별히 그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하실 이유가 없는 건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방이 그렇게 5개가 있는데 오늘 만약에 A라는 집이 계약이 됐으면 내일 B를 계약을 해도 되는 거고 뭐 2주 있다가 뭐 D, E, F를 이제 계약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. 어차피 그 중에 특별히 먼저 계약을 해야 될 만큼 좋은 뭐 금액 대비라든지 금액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컨디션이 좋다든지 그런 방이 있는 게 아니니까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비슷한 컨디션의 집들이 있는 가운데서 유독 하나만 좀 저렴한 집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월세를 할 건데 뭐 A, B, C, D가 다 1050인데 딱 한 집만 뭐 천에 한 45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은 좀 탁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다른 집들에 비해서 뭐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더 저렴하니까. 근데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집을 그 지역에서 이 집을 많이 보신 분들은 거의 부동산만큼이나 이제 그 동네 집 수준이나 그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이제 책정이 되는지 그걸 다 잘 알고 계세요. 집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.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집을 봤다. 그럼 다른 손님들이 그 집을 이제 계약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집을 먼저 잡아두는 거죠. 먼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정이 빨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집들처럼 이 집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서 계속 이제 뭐 공실이 뭐 한두 달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집들은 뭐 바로 이제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건 거죠. 아니면 이제 뭐 비슷한 금액대의 집들 중에 뭐 우리 집이 유독 좀 사이즈가 크다든지 아니면 베란다가 있다든지 채광이 좋다라든지 아니면 옵션이 뭐 굉장히 좋은 거라든지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하나의 또 이제 경쟁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사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임대인분들이 이제 좀 집에 잘 좀 투자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이라도 좀 손해 보시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성수기 때 이제 뭐 손님이 오셔서 방을 봤는데 마음에 들어 하니까 요 가격을 조금 이제 조율해 주면 내가 이 집을 계약을 하겠다.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집주인하고 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여기 손님이 계신데 조금만 가격을 조정을 해 주시면은 계약을 하겠다고 하십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조금 이제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. 왜냐면 이제 성수기니까 손님들이 계속 오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한테 싸게 해줘서 내가 손해를 보느니 그냥 다른 깎지 않는 손님이 왔을 때 계약을 해줘라.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손님을 이제 보내죠.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그 다음 손님이 와서 깎지 않고 이제 잘 계약을 한다고 하면 뭐 괜찮은데 좋은데 그렇게 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비슷비슷한 집은 굳이 이 집이 아니어도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하시면 되시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성수기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비수기가 또 오고 그게 또 이제 한두 달 또 지나고 그러면 뭐 성수기 때는 그래도 보러 온 사람이라도 좀 많이 있었는데 비수기 때는 사실 이제 보러 온 사람들도 별로 없거든요.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좀 마음이 조급해지죠. 그러면 이제 그때 차라리 그렇게 계약을 했으면 좋은데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한 3, 4개월 지난 다음에 이제 성수기 지나고 이제 비수기 왔을 때 다시 또 전화를 주세요. 전화 주셔서 그러면 내가 한 5만 원 정도 좀 조율을 해줄 테니까 손님 오면 붙여봐라. 이제 계약을 진행해 봐라.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. 근데
뭐 비수기 때는 손님 자체가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다운을 해도 그게 뭐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초기에 그러니까 한 뭐 한 월 5만 원 정도 좀 손해 안 보려고 이제 계속 이제 계약을 미루고 하다가 뭐 세네 달, 뭐 네다섯 달 그 정도 공실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이제 훨씬 더 커지게 되시는 거죠. 네. 뭐 만약에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 뭐 한 5만 원 정도 임대료를 뭐 1년 이제 뭐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그 정도 다운해주고 이제 계약을 하셨다고 하면 뭐 한 60만 원, 1년에 60만 원, 2년에 뭐 한 120만 원 정도 이제 뭐 본인이 예상하셨던 것보다는 다운이 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을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그렇게 해서 뭐 그 다음 손님한테 이제 계약이 돼서 잘 뭐 월세도 잘 받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한 세 달, 네 달, 다섯 달, 여섯 달 그 정도 이제 공실로 있다가 계약이 되셨으면 그 임대가 안 된 그 공실 부분에 있어서 그 손해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. 실제로 지금 저희 쪽에도 한 뭐 1년 정도 그 정도 공실로 있는 방들도 있어요.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이 조금 이제 언덕인 지역이 있거든요. 근데 언덕에 옵션이 없는 방. 근데 이제 집 상태는 좀 깔끔했어요. 그래갖고 좀 보여주기가 괜찮은 집이었었어요. 이제 옵션이 없었다는 게 좀 큰 단점이었죠. 근데 이제 방 상태는 이제 괜찮았기 때문에 불량 원룸이었었고 또 방도 좀 넓은 편이었어요. 그 이제 손님들이 많이 이제 보러 오셨죠. 오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옵션이 없었던 게 좀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이제 계약들을 다 안 하시고 그냥 가셨어요. 좀 특별히 이제 문제되는 게 좀 에어컨이 좀 문제였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방문 보여주고 가다가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은 안 되시니까 집주인들이 좀 답답하니까 이제 전화를 하시죠. 우리 집이 왜 계약이 안 되는 거냐?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. 이제 뭐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에어컨이 없어서 좀 계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집주인분께서 아 우리 집은 에어컨 없어도 여름에 시원해요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살아봐야 아는 거니까. 그리고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진 않겠죠. 좀 뭐 다른 집에 비해서 좀 덜 더울 수는 있겠지만 에어컨 없는데 시원하지는 않겠죠. 뭐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막 계속 이제 좀 뭐 손님을 계속 이제 그 집에 이제 뭐 안내를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자기는 지금 이제 지금도 에어컨 없는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선풍기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 집을 이제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. 그 이제 거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때 처음 봤죠. 왜냐면 다 에어컨에서 이제 다 캔슬이 났으니까. 근데 창문을 딱 봤는데 창문에 이제 모기장이 없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집주인분이 이제 이 모기장을 해주냐, 그랬고 또 전화를 했죠. 사장님 여기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모기장 좀 요거 해주실 수 있나요?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이제 얘기하시는 게 요즘에 그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데 인터넷에 보면은 그 뭐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 그거 되게 싸게 파니까 그거 사다가 붙이라고 그러세요. 이렇게 딱 그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뭐 별거는 아닌데 어, 좀 빈정상하죠. 그러니까 안 하죠, 계약.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제 뭐 계속 계약을 못 하다가 또 이제 몇 달이 또 지났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전화 왔어요, 집주인분한테. 이게 내가 이 동네 물어보니까 요즘엔 다 에어컨이라든지 뭐 냉장고, 뭐 가스레인지, 에어컨 뭐 요런 이제 옵션이 기본이라고 하더라. 그 자기네도 이제 좀 해주려고 한다. 그 이제 속으로 이제 잘 됐다 이제 생각을 했죠.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요?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더 못 받죠. 예.
더 못 받아요. 왜냐면은 이제 거기가 쌌었던 이유는 언덕이었기 때문에 쌌던 거지, 어, 옵션이 없어서 쌌던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옵션은 이 기본인 건 거고, 예, 기본인 거죠. 그 더 받기는 힘드세요. 예, 뭐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 방은 뭐 그 이후로 이제 제 기억 속에서 이제 사라진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임대인분들도 사실은 좀 이제 집에 좀 투자를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. 그 뭐냐면 내 집이 조금 이제 좀 오래됐다 하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사실 이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어, 사실 원룸은 딱 그냥 뭐 방 하나에 이제 화장실 하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대 정도만 바꿔주셔도 굉장히 집안 그 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시거든요. 거기다 뭐 샤시까지 하면은 뭐 너무 좋겠지만 뭐 아쉬운 대로 그냥 싱크대 정도만 이렇게 바꿔주셔도 굉장히 뭐 달라진 느낌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. 실제로도 이제 최근에 저희 쪽에서 있는 집인데 좀 오래됐죠. 오래된 집이고 이제 싱크대도 굉장히 좀 옛날 싱크대.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비어져 있었죠. 그런 집이 이제 좀 싱크대를 바꾸셨어요. 조금 비싸게 주고 하시긴 하셨어요. 뭐 180만 원인가 그 정도 주셨다고 하시는데 너무 급하게 하시느라고 이제 좀 많이 알아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비싸지는 않고 아무튼 뭐 그분은 이제 좀 투자를 하셨죠.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바로 계약이 되셨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돈을 아까워서 투자를 못해서 계속 공실을 놔두느니 차라리 그냥 그런 비용을 미리 투자를 하셔가지고 임대를 빨리 놓게 되시면 어차피 그 싱크대는 뭐 2년 있다가 세입자가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집안에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 이제 좀 공실 없이 잘 돌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어느 정도 좀 집에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사실은 이 뒤에도 이제 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조금 내용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지금 내용은 이제 일부로 하고 요 다음 내용은 2부로 해가지고 다시 좀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